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인케 히터의 수소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아니, 다시 좀 가야 되겠습니다. 이 처음부터 오늘 때 꼬이기 시작하네, 이거.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인케 히터에서 수소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조현석 상무입니다. 상무님 주식 투자 하시나요? 요즘 안 하죠. 아 그래요? 예. 요즘같이 좋을 때. 그러게요. 근데 이제 제가 한 10년, 20년 전쯤에 좀 많이 아픔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는 건 없지만은 쉽게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소, 한자로 수소, 영어로 하이드로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통적인 말이 참 재밌는 게 다들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물 숫자에다가 원소, 물의 원소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밑에 이제 이 영어인데 이게 원래 이제 프랑스에서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이드로젠이 하이드로가 이제 물인데 물을 만드는 제너레이션 한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너레이션의 젠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수소라는 게 물의 가장 근본적인 원소가 된다. 뭐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전 지구뿐만 아니라 이제 전 우주에서 75% 이상의 구성으로 되어 있는 원소가 이제 수소이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이제 지구에서는 물 속에 포함되어 있는 H2, 우리가 쉽게 잘 아는 이제 H2O라는 성분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소는 잘 아시다시피 원소 기호는 H로 표현되고 H에 1.0008 해가지고 원자량은 원자 질량은 1.0008로 가장 기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 중에서 가장 작고 가볍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소 원자를 구성하는 부분들이 이제 양성자 하나에 전자 하나. 그러니까 실제로 그림으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양성자고, 그다음에 요 주변을 이제 전자가 이렇게 하나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있는 수소의 원자인데, 가끔씩 수소에 돼 가지고 수소 폭탄 뭐 아니면은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수소가 위험하다고 하고 있지만은 이제 그 부분에 들어가는 쪽에는 수소가 이제 중수소라는 중수소 또는 이중수소라고 그러기도 하죠. 나중에 중수소, 삼중수소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좀 어려워지는데요? 예, 좀 어려워지죠. 근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건 왜냐하면 수소가 안전하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수소의 기본적으로 요 단일한 수소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성자하고 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구상의 99.985%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만큼이, 그러니까 절대 다수의 수소가 단일 수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 중수소 같은 경우는 0.015% 정도 이 지구상에 존재를 합니다. 실제로 삼중수소를 가지고 삼중수소끼리 다시 융합을 시켜야지만이 그게 수소 폭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거의 소미량이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실제로 수소 폭탄을 만들 수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단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수소들의 안정성은 오히려 훨씬 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LPG나 이런 가스들보다 더 안전한 거죠. 왜냐하면은 수소가 누출이 되면은 바로 지구 위 그냥 그 우주권으로 바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 수소가 대기 중에 존재를 많이 하잖아요. 수소 대기 중에 그렇게 많이 존재는 하지는 않습니다. 양이 많지는 않나요? 예. 그래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수소를 만들어서 쓰게 되는 거예요? 예, 그 수소를 만드는 방법은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소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소란 물질은 우주의 75%가 되는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그게 이제 수소 단독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수소 원소가 어디 결합된 상태로 존재하거든요. 그걸 이제 뽑아내 올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한 건데, 거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3가지 방법이 있다는 게, 하나는 지금 보면은 그 납사, 그러니까 기존의 화석 연료를 이제 그거를
깬다고 그럽니다. 그 NCC라 그러는데 그 납사 가공을 할 때 거기서 발생하는 H2 그러니까 이제 수소를 활용해서 쓰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있는 게 이제 화석 연료, 특히 이제 뭐 LPG나 LNG 쪽에서 이제 CH4든지 안 그러면은 뭐 여러 개 탄화 계열 그 수소를 리포밍해서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개질기라고 얘기를 하고 추출기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메탄에다가 물, 스팀을 반응시켜 가지고 높은 온도 고온으로 가열하게 되면은 거기서 수소가 추출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두 번째 방법이 있고 세 번째 방법이 일반적으로 이제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와 산소로 나눠서 이제 하는 방법. 그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이제 첫 번째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부생수소가 있고요. 두 번째가 계질 추출이라고 하는데 수소가 있고 세 번째가 수전해 수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생수소는 정유화학 쪽에서 보통 나프타라 그러기도 하고 원래 이제 영어 발음을 하면 냅사가 되는데 나프타를 이제 석유 화학 원료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종류로 분해를 합니다. 예, 나프타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수소가 나오는 걸 부생수소라 얘기하고 계질수소는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LNG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 탄화수소 CH4 메탄 계열 쪽을 물하고 H2O를 반응시켜 가지고 수소를 만드는 게 이제 보통 계질수소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전의 수소는 말 그대로 물에 H2O에 있는 수소를 전기를 가해서 H2O2 그럼 일단은 실제로는 이제 2H2하고 2H2O2 이런 식으로 이제 분리를 하는 게 수전의 방식의 이제 그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레이 수소, 아. 무슨 뭐 블루 수소, 그린 수소 뭐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게 무슨 차이인지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그 저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 수소에 색깔이 있는 줄을 처음 알았어요. 그 뭐 그레이 수소, 블루 수소, 그린 수소 이래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아시다시피 원래 수소는 무취합니다.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그런데 그걸 왜 굳이 이제 그렇게 붙였느냐? 그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요거는 신에너지하고 재생에너지가 결합된 얘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생에너지는 이제 영어식 표현을 하면은 리뉴어블 에너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에너지 그러니까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수력 뭐 이런 식의 지구하고 같이 돌아가면서 있는 그 구할 수 있는 에너지를 이제 재생에너지라 그러고 신에너지는 이제 요즘 최근 나온 이제 수소를 붙여가지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하면은 이런 리뉴어블 에너지하고 하이드로젠 에너지를 같이 통칭하는 얘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수소가 나왔을 때 신에너지 쪽에서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지금 최근에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수소를 우리가 이제 그린 수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생에너지에서. 그레이 수소는 실제로 보면 여기 이제 탄화수소 계열 쪽에 이쪽에서 이제 계질을 해서 얻는 수소를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그레이 수소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부생수소 쪽에서도 나오는 부분들도 이것도 1차 가공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그레이 수소에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실제로 이 계질 수소를 만들든 부생수소를 만들든 간에 거기서 나오는 CO2가 있는데 그 CO2를 포집을 해서 다시 활용을 하든지 안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카본 캡처 스토리지 또는 카본 캡처 유틸라이제이션 이래가지고 CCS, CCU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 블루 하이드로젠으로
등급이 바뀌게 됩니다. 그레이 수소에서. 탄소를 한 번 더 잡아서 쓰게 되면 그러니까 CO2를 절감하게 되면은요. 근본 자체가 재생에너지에서 출발한 거는 이제 그린 수소로 판정을 받기 때문에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수력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그 외에 지금 바이오가스 쪽도 우리가 재생에너지에 들어가거든요. 바이오가스. 예, 그 바이오가스는 뭐냐면은 어쨌든 지구 인류 역사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고 인류가 존재하게 되면은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를 해야 되고 그 음식물 쓰레기가 나올 거고 우리가 이제 그 음식물을 먹는 일종에서 이제 가축들을 기르잖아요. 그럼 가축들 분뇨가 나올 거고 우리가 쓰다 보면 이제 생활 하수 오수가 나올 거고 다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을 소스가 이제 거기서 나온 거를 이제 재생 에너지로 해서 이제 그린 에너지로 해줍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바이오가스를 처리해서 수소를 만들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CO2가 발생을 해요. 발생하는데 원래 바이오가스, 바이오메탄에도 CO2가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린 수소로 인정을 받는 거죠. 기본적으로 에너지원의 소스가 어디냐에 따라 가지고 그린 수소, 그레이 수소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레이 수소 쪽에서 좀 더 환경 친화적인 그 CO2를 포집해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가 되면은 이제 블루 수소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무슨 뭐 혜택들이나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래요? 그렇죠. 그건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지금은 이제 이 수소를 제일 먼저 시작하게 했던 이유가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지구 온난화를 줄이려고 그러면 일단 이 온실가스라고 하는 CO2를 줄여야 되는데 그걸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제 기존에 있는 수소에서 사용되는 이제 발전뿐만 아니라 차량용, 수송용 이런 쪽에 대한 연료를 다 바꾸고 가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만약에 수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또 CO2가 나오게 되면은 그 부분이 크게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대해서 이 CO2를 어떻게 감축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이제 포커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소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또 탄소가 나오면 안 되니 네. 거기에 따른 이제 등급을 나누는 거고 이게 언젠가는 그러면 그 녹색 수소, 그린 하이드로젠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 지금은 근데 주로 아직까지는 회색 수소가 대부분이고 네. 그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도 좀 설명을. 그럴 수밖에 없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크게 보면은 이제 그 경제성하고 네. 그다음에 정책적인 부분이 많이 관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재생 에너지만 가지고 그러니까 태양광이라든지 뭐 이런 풍력, 수력만 가지고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쪽에 대한 재생 에너지 자원이 그렇게 풍부한 나라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수소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그 수소를 만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투자비 대비해 가지고. 그러면은 결국은 뭐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수소를 만드는데 가장 많은 포션이 이 계질 수소 쪽에서 약 90% 내지 95%의 생산량이 이쪽에서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결국은 그린 수소로 가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기술이 발전하고 나중에 뭐 핵융합 기술이나 이런 쪽에서 통해 가지고 바로 수소를 뽑아내는 방법도 있다 그러고 아주 친환경적으로 그런 기술이 가기까지는 어쨌든 단계적으로 필요한데 그럼 그때까지 수소 사회가 성숙되려 그러면 어쨌든 수소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수소를 가장 쉽게 뽑아낼 수 있는 게 이제 탄화수소,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화석연료에서 리포밍해서 뽑아내는 게 가장 쉽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또 가다 보면은 이제 CO2도 계산을 해야 되고 또 나중에 경제성도 계산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이제 좀 복합적으로 매체가 있는 거죠. 그러면 LNG를 이제 리포밍, 그 계질이 리포밍이죠. 예. 그거 과정. 예. 그건 이제 전문 영역이니까 제 얘기 LNG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천연가스가 생산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뭐 아주 소량이 될지 모르지만 이제 대규모의 양은 없기 때문에 해외에서 이제 액화 상태의 도시가스를 천연가스를 이제 LNG 선박으로 싣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이 부분을 다시 이제 가스 상태에 지금 요건 액화 상태고 가스 상태로 붙여가지고 들어오면은 이게 이제 각 그 도시가스 회사들에 따라서 배관망으로 해서 이제 아마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대개 이제 이렇게 배급이 되는 거죠. 몇 가지 들어왔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 지금부터가 이제 NG 천연가스 개질하는 부분에 대한 프로세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천연가스를 프로세스에 집어넣어 가지고 어느 정도 압력까지 되기 위해 가지고 컴프레셔를 합니다. NG 컴프레셔. 그게 뭐 압축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말 그대로 리포머라고 하는 이제 하나의 히터죠. 가스를 떼서 고온으로 만드는 부분들인데 이 안에는 이제 여러 개 이런 리포밍 관들이 있습니다. 그 사이를 이제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그럼 NG가 들어오면은 여기에는 스팀, 그러니까 H2O죠. 요 같은 경우는 NG는 CH4. 이렇게 해서 이제 불을 이제 화력을 가게 되면은 그 온도가 되게 높다면서요? 온도가 이제 약 한 850도에서 900도 C 정도 내부 온도가 이 정도 됩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여기 있는 이제 CH4하고 여기 있는 H2O가 반응을 해서 이 이제 열이 여기에 가해지게 되면은 흡열 반응이기 때문에 3H2에다가 플러스 CO 이런 형태가 이제 일산화탄소하고 산몰의 수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만들어진 부분을 다시 한번 이제 WGS라 그래가지고 Water Gas Shift 요 반응에 의해 가지고 여기도 또 다시 스팀이 들어갑니다. 한번 더 예. 예.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되는 반응은 이게 1차 여기서 했던 거고 2차에서 나온 거는 다시 CO 플러스 H2O 다시 H2하고 CO2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최종적으로 이제 CO2가 여기서 발생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이 계질기 시스템에서 이제 굳이 WGS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메탄에서 물만 반응해가지고 산몰의 수소하고 CO 같은 경우는 원래 공업용 원료로도 많이 활성화 사용이 되질 수가 있어요. 수소를 좀 더 끄집어내기 위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반응을 시키게 되고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CO2가 나오는 이유가 이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WGS에서 나온 이제 최종적으로 나온 가스를 이제 리포메이시라고 그러는데 PSA로 들어가게 됩니다. 수소를 이제 99.995든지 아니면 뭐 99.95든지 97 뭐 이런 이제 어느 정도의 원하는 만큼의 순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요 중에서 이제 이거를 PSA를 통해 가지고 이제 거의 99.995%에 이르는 이제 정제된 수소를 뽑아내게 되는 거죠. 개질을 해서 쓰는 것과 그다음에 뭐 정유라든지 뭐 철강 산업에서 이제 부생적으로 나오는 거랑 가격 경쟁력은 지금 어떻다고 봐야 돼요? 상당히 좋은 질문이신데